손노란 사막의 한 알에서 깨어납니다. 주변엔 50여 개의 알이 부활을 기다리지만 당신이 첫 번째입니다. 어미는 아직 굴 안에서 알무더기를 지키지만 당신이 껍질을 뚫고 나오면 어미는 돌아서서 입구로 기어갑니다. 그리고 어미는 사라집니다. 아직 다리가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당신은 몸이 적응할 때까지 깨진 껍질 근처에 머뭅니다. 형제자매들이 하나씩 차례로 알을 깨고 굴 바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천천히 움직이며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균형을 시험합니다. 아무도 서로 가까이 머물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당신의 외골격이 충분히 단단해져서 몸을 지탱할 수 있게 됩니다. 먹이를 찾으려면 지표면까지 올라가야 하기에 당신은 위쪽의 빛을 향해 굴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다리는 느슨한 흙을 움켜쥐며 한 걸음씩 위로 몸을 끌어올립니다. 형제자매 중 한 마리가 당신 옆에서 더 빠르게 기어오르다가 다리가 미끄러집니다. 그 녀석이 뒤로 굴러 당신 옆구리를 세게 치면서 당신도 완전히 벽에서 떨어집니다. 둘 다 바닥으로 떨어져 다리가 엉켜버린 채로 착지합니다. 당신은 몸을 바로 세우고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마침내 입구까지 올라가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열린 공기 속으로 나아갑니다. 열기가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느껴져 몇 초 만에 몸이 바싹 마릅니다. 당신은 다시 굴 안으로 내려가 시원한 흙에 몸을 눕힙니다. 형제자매들은 곳곳에 흩어져 누구는 기어오르고 다른 이들은 당신처럼 물러납니다. 지표면은 먹이가 사는 곳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냥꾼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은 몇 주가 되었고 사막에서 당신 크기만 한 것들 중 거의 무엇보다도 빠릅니다. 다리는 10개지만 앞에 2개는 짧고 감각털이 있어 먹이 추적을 돕습니다. 그래서 달릴 땐 8다리만 땅을 딛습니다. 배가 고파구를 나와 입구 근처 모래 위를 움직이죠. 바위그늘 덕에 땅이 더 시원하네요. 작은 딱정벌레가 모래 위를 기어갑니다. 먹이를 위해 당신은 다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딱정벌레가 반응도 하기 전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당신은 협각으로 몸을 낚아채 턱으로 껍질을 부서반으로 가릅니다. 당신은 협각으로 딱정벌레를 찢어내며 작은 입부분으로 고기를 안쪽으로 밀어넣으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첫 번째 성공적인 사냥입니다. 그때 당신은 발밑 모래에서 진동을 감지합니다. 지하에서 무언가 발밑으로 다가옵니다. 암흑 딱정벌레 유충이 지면을 뚫고 잡은 먹잇감 바로 옆에 나타납니다. 그 몸집은 잡은 것보다 2배나 큽니다. 유충이 사냥감 쪽으로 다가오자 남은 딱정벌레를 협각으로 채어 달아납니다. 유충은 너무 느려 못 따라오고 당신은 큰 바위 그늘에 도착해 남은 먹이를 해치웁니다. 작은 먹잇감을 잡을 만큼 빠르지만 더 큰 포식자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몇 달이 지나 당신은 멀리 사냥을 나가 모래 위 귀뚜라미를 추적합니다. 바위에 닿기 전 잡으려 다리를 빠르게 움직여 순식간에 거리를 좁힙니다. 귀뚜라미가 잠시 멈추자 당신은 송곳니를 크게 벌리며 덮칠 준비를 합니다. 그때 옆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메뚜기쥐 한 마리가 몸을 낮게 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당신을 향해 돌진해 옵니다. 당신은 몸을 돌려 쥐로부터 달아나며 빠른 속도로 거리를 벌립니다. 하지만 쥐도 빠르고 매 순간마다 거리를 좁혀옵니다. 숨을 곳이 필요해져 아까 틈을 발견했던 바위 무더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쥐가 정말로 떠났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틈 안에 훨씬 더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와 열린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귀뚜라미는 사라졌고 당신은 못 먹고 굴로 돌아옵니다. 그 쥐는 여태껏 따돌린 것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다음번에는 제때 틈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6달이 되었고 하루 종일 그늘을 제공하는 바위 무더기 주변의 사냥 영역을 차지했습니다. 몇 주 동안 이곳에서 경쟁자 없이 사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바람전갈이 당신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당신과 크기가 비슷하고 집게도 당신만큼 크며 당신이 은신처로 사용하는 같은 바위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역을 지켜야 하기에 몸을 약간 들어 올린 채로 그쪽을 향해 걸어갑니다. 다른 바람전갈이 멈춰서 당신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2마리는 서로 가까이 다가가 몇 센티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뒷다리로 몸을 들어 올리고 집게를 높이 치켜듭니다. 다른 바람전갈이 집게를 더 높이 들어 올리자 당신도 맞추기 위해 몸을 더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2마리는 동시에 몸을 낮추고 앞으로 돌진해 집게를 맞부딪히며 서로 맞물립니다. 당신은 상대를 균형에서 밀어내려고 세게 밀지만 상대도 똑같이 강하게 밀어냅니다. 2마리는 서로 맞물린 채 다리로 모래를 움켜쥐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러다 다른 바람전갈이 더 좋은 지렛대를 잡아 당신을 옆으로 내던져 당신은 옆구리로 세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즉시 몸을 뒤집고 집게를 활짝 벌린 채 다시 그쪽으로 돌진합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반응하기도 전에 다리 하나를 붙잡아 집게로 깨끗이 잘라내 다리를 완전히 뜯어버립니다. 상대 바람전갈은 뒤로 물러섰다가 다리 7개만 제대로 움직이며 등을 돌려 도망칩니다. 당신은 잘린 다리를 떨어뜨리고 다시 바위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한 번 영역을 지켜냈지만 사막에는 수천 마리의 바람전갈이 더 있고 결국 또 다른 녀석이 같은 영역을 노리고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한 살이 되어 완전히 성장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주변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의 진동을 감지하는 긴 감각털로 덮여 있고, 오늘 그 털이 당신의 영역 쪽으로 다가오는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또 다른 바람전갈이지만 이번엔 이전과는 다르게 움직이네요. 당신은 머물며 녀석이 다가오길 기다립니다. 다른 바람전갈이 보이자 암컷임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협각을 들거나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당신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가까워지면 협각으로 그녀를 살며시 건드립니다. 피하지 않으니 이제 짝짓기 준비가 된 겁니다. 협각으로 상대를 잡고 모래 위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람전갈의 짝짓기 방식입니다. 앞뒤로 춤추듯 이끌며 평평한 곳을 찾은 뒤 땅 위에 정작 꾸러미를 방출하고 그녀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그 위로 유도합니다.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이자 무언가 달라집니다. 그녀는 공격적으로 변해 당신을 협각으로 잡으려 하죠. 암컷 바람전갈은 짝짓기 후 수컷을 잡아먹으려 하니 도망쳐야 합니다. 협각을 놓고 전속력으로 달려 가속해 거리를 벌립니다. 그녀는 잠시 쫓다 멈춰 돌아갑니다. 멀리 떨어질 때까지 달리다 속도를 늦추고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모래 속 어딘가에 그녀는 알을 낳겠지만 당신은 보지 못할 것이고 새끼들은 당신의 존재조차 모를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이제 당신은 18달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전에 가본 적 없는 지역에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를 낮게 나는 작은 나방을 쫓고 있죠. 나방이 잠시 착지하자 당신은 다리를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며 그쪽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갑자기 발밑 땅이 무너지며 보지 못한 구덩이로 미끄러집니다. 다시 올라가려 애쓰지만 디딜 때마다 모래가 무너져 구덩이 중심으로 계속 미끄러집니다. 그때 바닥에서 곡선형 턱이 튀어나오고 개미귀신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습니다. 유충이 모래를 튕겨 올리며 당신을 기다리는 곳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탈출해야 하기에 8개의 다리 모두를 느슨한 모래에 박으며 비탈을 기어오릅니다. 하지만 몇 센티미터 올라갈 때마다 모래가 다시 무너져 내리고 당신은 뒤로 미끄러집니다. 여기서는 속도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밀고 올라갈 단단한 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미 귀신은 계속 모래를 튕겨 올리고 당신은 그 턱에 점점 더 가까워지지만 당신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당신은 더 힘을 주어 다리를 넓게 벌려 체중을 더 많은 모래에 분산시키고 비탈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앞다리가 구덩이 가장자리에 닿아 단단한 땅을 움켜잡습니다. 당신은 함정 가장자리를 넘어 탈출합니다. 개미귀신의 턱이 뒤에서 맞물리지만 이미 벗어났습니다. 개미귀신은 다시 모래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당신은 멀리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덩이에서 기어나오는데 쏟은 힘 때문에 다리가 떨립니다. 사막 바닥은 늘 단단하지 않으며 사냥감이 드러난 곳에서만 움직이지도 않죠. 이제 곧 2살로 방금 큰 딱정벌레를 잡았네요. 탁 트인 모래 위에서 먹이를 먹으며 협각으로 고기를 뜯어 입에 넣습니다. 그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잠시 해를 가립니다. 당신은 먹기를 멈추고 위를 올려다봅니다. 얼룩꼬리 도마뱀이 당신 위의 바위에서 뛰어내려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착지합니다. 당신은 도망쳐야 하기에 먹잇감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도마뱀은 빠르게 움직이며 혀를 내밀어 당신을 추적하고 매 걸음마다 거리를 좁혀옵니다. 당신은 다리 길이를 이용해 전속력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고 도마뱀은 그만 당신의 회전을 지나쳐버립니다. 도마뱀은 멈춰서 방향을 조정해야 해서 당신에게 몇 센티미터의 여유가 생기지만 곧바로 회복해 다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바위 무더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곳에는 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다리에 힘을 더 주어 속도를 유지합니다. 도마뱀이 입을 크게 벌리고 앞으로 돌진하며 당신은 뒷다리 바로 뒤에서 이빨이 딱 하고 다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은 바위에 도착해 두 돌 사이의 좁은 틈을 발견하고 몸을 납작하게 만들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도마뱀의 머리가 틈으로 밀고 들어오며 턱으로 당신을 잡으려 하지만 그 틈은 도마뱀의 두개골이 들어가기엔 너무 좁습니다. 도마뱀은 혀를 이용해 당신에게 닿으려 틈 사이로 계속해서 혀를 내밀지만 당신은 더 깊숙이 몸을 밀어넣어 도마뱀이 닿지 못하는 곳으로 숨습니다. 잠시 후 도마뱀은 머리를 빼고 자리를 떠납니다. 당신은 도마뱀이 정말로 떠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랫동안 틈 안에 당신의 몸은 대부분의 포식자가 닿을 수 없는 공간에 납작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도 바위에 제때 도착했을 때만 쓸모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러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사막은 몇 달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맞이합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기상 패턴이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기온이 당신의 몸이 견딜 수 있는 수준 이하로 떨어집니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사냥을 나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속도는 완전히 체온에 달려 있는데 당신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열을 잃고 있습니다. 더 안전한 굴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다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더 오래 걸리고 당신의 협응력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굴로 돌아가는 길의 절반쯤 왔을 때 당신의 몸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다리가 몸 아래로 오그라들고
당신은 첼리세라를 몸에 붙인 채 열린 모래 위에 쓰러집니다.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온도가 당신의 활동 범위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근육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무방비하게 노출된 채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때 로드러너 한 마리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주변을 살피며 이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새는 당신을 발견합니다. 새는 누워있는 당신에게 다가와 옆에 멈춰섭니다. 살아있는지 확인하려 몸을 쪼아보지만 당신은 반응할 수 없어 가만히 있습니다. 로드러너는 부리로 당신을 집어 들어 올린 뒤 한 번에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8개의 다리로 가장 빠른 존재였던 2년의 세월 끝에 당신은 전혀 달릴 수 없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람정갈은 움직일 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생존 전체가 아주 좁은 온도 범위 안에 머무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사막이 너무 추워지면 그들의 속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들을 발견하는 어떤 동물에게도 손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바람정갈로 사는 삶도 힘들 수 있지만 훨씬 더 힘든 동물도 있습니다. 믿어도 좋아요. 정말 놀랍거든요. 영상을 확인하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